강북청 구청장실을 점거했어요. 불법으로. 국민들은 불편하죠. 제가 공약 1순위가 신강북선입니다.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갈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서주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 이상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4번의 도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순희 강북구청장입니다. 지금 동네에서는 신강북선과 빠른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입니다. 올해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해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올해 강북구 비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개면연도 어느덧 3월이 이제 접어들었는데 총장님도 취임하신 지 8개월, 또 민선 8기 강북구청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강북 구민들과 또 B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지난 작년도 8월에 BTV와 그리고 강북 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올 1년 검은 토끼가 높게 도약하는 것처럼 강북 구민들 그리고 BTV 시청자 여러분도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북 구민 30만 강북 구민과 함께 강북구가 도약하는 한 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강북선을 가장 첫 질문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도 하셨지만 신강북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강북선이 진짜 될까? 그게 동네에 진짜 들어오는 거야?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가능하냐? 가능하냐고 물을 때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시작을 해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약 1순위가 신강북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북구가 아마도 이 교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 지역일 겁니다. 예. 기자님도 강북구에 자주 와보시지만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도시, 네. 찾아오기 힘든 도시가 강북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모든 그 대선 후보들 또 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거는데 강남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교통이 필요한데 저는 이 신강북선이 바로 이 교통의 유지로서 강남구 균형 발전에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교통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이야기해온 것처럼 신강북선은 419역에서 월계 2교를 지나서 예. 상봉역까지 가는 예. 그리고 이 가는 노선 안에는 6개 구가 걸칩니다. 지하철역도 교차하는 곳이 6개예요. 예. 지금 1호선, 그 다음에 4호선, 또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동북선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 다음에 7호선, 6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해서 6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도 강남구 균형 발전 한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단계들이 있어요. 서울시의 도시철도망에 올해 저희들이 올려야 될 상황이고요. 도시철도망에 들어가고 2025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그 제2도시철도망에 태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6, 7월 봄이 좀 지나선가 그쯤에 아마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강북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신년회 때 가면 강북선 언제 생깁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예, 강북 구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강북 구민들의 염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그 꽉꽉 끼는 4호선 말고 좀 널널하게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잘 되길 아무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신강북선이 이제 강북구의 변화를 꾀하는 수건이라면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그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는 이미 오래된 숙제인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도봉구와 함께 협업을 하는 지금 방식으로 좀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도봉구가 생각하는 안과 또 강북구가 생각하는 안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완화돼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 북한산 국립공원 때문에 지금 현재 고도 제한이 걸린 거잖아요. 예. 왜 도봉하고 강북만 고도 제한에 걸릴까요? 북한산에 인접해 있는 게 도봉, 강북 외에도 성북, 종로, 그렇죠. 은평,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아니지만 경기도의 양주시와 그리고 고양시가 같이 북한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근데 유독 도봉구하고 강북구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7월에 도봉구청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예.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같이 협업하자. 그래서 티타임 갖고 서울시와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이러한 모임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15층으로 예. 지난 10월에 고도 제한 완화해달라고 시장님한테 올렸고 도봉구는 아마 13층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진간회동이 바로 저희 북한산 자락처럼 강북구처럼 똑같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 15층으로 허가가 나서 지금 아파트 이미 주민들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진관해동은 은평구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은평구. 그래서 저희가 은평구처럼 저희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시장님 10월에 뵀습니다. 이 부분으로. 근데 서울시장님도 북한산과 관련해서 고도 제한 부분은 좀 일부 완화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에 좀 부풀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구에 사실은 이제 인수동, 우이동, 그다음에 수유 1동이 고도 제한 지역에 묶인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번에 신년 인사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정체된 도시로서 자연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낙후되고 더 이상 이제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일이 없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민들이 이제 사인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서명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와 강북구만의 문제,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도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 지역구 의원인 천준호 의원이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토론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적인 좀 흐름, 어찌 보면 열망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뭐 시장님이 저는 이 부분은 좀 글쎄 15층이었으면 좋겠지만 더 높여줘도 좋겠죠. 그렇지만 합리적 완화, 네. 저희들이 원하는 건 무리하게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완화를 해주실 거로 믿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도 희망적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강북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으니까 좀 잘 풀어지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북구에서 시끄러웠다면 시끄러웠고 이슈였다면 이슈였던 사안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 파업 사태인데요. 그동안 총장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셨지만 오늘은 좀 직접 여쭙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이 사안을 좀 지켜보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제 도시관리공단하고 강북구는 별개의 독립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의 노조가 파업하는 만에 구청 앞에 3층 구청장실을 점거했어요. 불법으로. 강북경찰서와 서울시경에서도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 해산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도 강북구에 어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 강북구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또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간 지켜봤어요. 한 달 내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막
고음 확성기 틀어놓고 저희도 근무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 달을 저희가 버텨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단이 이거를 좀 합법적으로 공단하고 노조하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지켜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관리공단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 친구들이 요구한 모든 상황들이 다 들어줬더라고요. 임금 협상도 3.3% 가장 높게 올려줬고, 또 이 친구들에게 그 1년에 한 번씩 주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250%가 제일 높은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아서 그것도 다 됐고, 또 뭐 복리후생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들어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3일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동지청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협상 대상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강북구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이미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공단하고 모든 것들을 협상을 해야지 구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위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법을 어기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어찌 보면은 구청 직원들한테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말 서울시 25개구가 다 힘들어질 거고, 강북구에서 이게 무너지면 서울시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데모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위나 이런 것도. 지금 강북구청 앞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철거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저 11시 반부터 1시간, 퇴근하기 전에 5시 반부터 1시간 계속 방송하고 녹음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일 미안한 건 강북 주민들이에요.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받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전체가 다 이제 들어가고 3명만 남아 있거든요. 강북구 식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다 공단이 정상화돼서 지금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편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은 상권의 침해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합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노조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최근에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북구는 서울시 기관들이랑 또 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북부 수도사업소도 있고 도로사업소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이제 강북 시립어린이병원이 들어서기로 했고, 또 공공청사가 들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접근성이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데, 총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접근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먼저 좀 말씀 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 이거는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 살이 하시면서 2019년인가요? 강북구에 약속한 정책이 하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첫 번째가 어린 시립병원, 두 번째가 인재개발원은 영어마을에 유치하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시와 구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서주원 기자님이 발표를 해서 알았는데, 중티에서 안 하기로 했다. 강북구 번동에 250병상 규모의 어린이병원을 새로 짓고 북부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를 통합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구상.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업비 2,200여억 원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한 겁니다. 이유는 뭘까? 강북 어린이병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운영 시 연간 약 8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적혔습니다. 또 부지 위치가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서 최적지가 아니라는 분석도 보입니다. 저희는 사실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뭐 공문이든 연락이든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 오 시장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와 구와의 약속이라면 어찌 보면 시 안에 구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하고 함께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 어찌 보면 저희들이 또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를 좀 할 생각이고요. 아마도 뭐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한다면 약속된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전히 그 계획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강북구에서도 그거를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실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의지가 강하시니까 기존 계획대로 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으시죠? 네, 네, 그렇죠. 이 힘이 매년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2023년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나머지 강북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힘, 올해의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앞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가 이제 변화와 도약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갈 겁니다. 제가 6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23년도 1월 달부터는 강북구가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강북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강북구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강북구의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구청장이 혼자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원해서 물론 내놓긴 했지만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함께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강북구, 새로운 강북구가 아마도 이제 잘 사는 강북구까지 연결이 되겠죠. 강북구민 옆에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강북구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힘이 되는 강북구, 1,400명의 직원들이 구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내년을 기대해 주시면, 아니 올해를 기대해 주시면 내년에 아마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땐 작년에 강북구가 정말로 많이 변화돼서 구민들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기대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번에서 또 한번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준비하면서 끝맺음으로 이제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구청장이 직접 쓰는 헤드라인 코너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대담을 나누시면서 느꼈던 내용들, 아니면은 구청장으로서 임기 마지막에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일들을 했다,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본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표현하는 한 문장 아니면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문장 단어?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 그랬잖아요. 강북 모든 구민들이 힘을 얻었다. 그래서 행복한 강북구, 구민 모두가 다 힘이 돼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강북구, 그렇게 4년 임기를 좀 보내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목표이고, 4년 뒤에 구민 앞에 섰을 때 그래, 이순희 구청장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됐었어. 그 구청장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었어. 그 구청장 덕분에 강북구가 많이 변화됐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청장님, 지난 6개월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6개월은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도약과 변화와 혁신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북구가 더 많이 발전할지, 또 변화할지를 저희 BTV도 항상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예.